안녕하십니까. 항공우주융합공학과 원태훈입니다. 세미나 과제 세 번째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달 탐사선 다누리의 성공적 운영 및 추가 임무 연장 추진 현황입니다. 세미나 제목 및 연사입니다. 세미나는 항공 분야 전문가 초청 세미나였고요. 10월 21일 날 학교에서 했던 내용입니다. 발표자는 송영주 박사고 항우연에 근무하고 계시고 하시는 업무는 궤도 이런 쪽을 하고 계셨습니다. 예, 주요 내용 요약입니다. 첫 번째는 뉴스페이스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요. 우주경제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따르면 21년에 600조, 30년에 1200조를 예상한다는 얘기를 하셨고요. 우리나라의 우주개발 2.0에 따라서 우주개발 2.0으로 전환되었고, 중장기 우주개발 임무 중심이랑 탐사과학, 민간 참여의 우주산업 확대로 바뀌고 있다는 걸 이야기하셨습니다. 예, 그 다음으로는 다누리에 대한 소개를 해주셨고요. 요 그림하고 발표 내용은 좀 다르고, 요 그림은 그 카리에 있는 KPLO 관련된 자료에서 뒤에 있는 내용도 거의 다 다시 이미지나 내용들을 좀 가져왔습니다. 다누리의 형상이고, 이 부분에서 연료 무게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좀 이야기가 됐는데요. 달 탐사를 이제 KPLO로 사업을 준비하면서 무게가 500kg에서 거의 700kg로 증가를 하게 되면서 이 연료의 260kg의 연료로는 달까지는 갈 수 있지만 달에서의 임무를 다 수행할 수 없어서 이게 많은 문제가 됐다는 히스토리 이런 것들로 이야기하셨습니다. 예, 그 다음은 다누리에 대한 소개를 했었고요. 다누리에 달려있는 탑재체들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카메라들, 일반적인 고해상도 카메라, 그 다음에 감마선 분광기, 광시야 평광 카메라, 그 다음에 자기장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들이 있고요. 우주에서 인터넷이 되는지를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인터넷 통신이 시험을 할 수 있는 우주 인터넷 탑재체가 달려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탑재체로 그 영구 음영 지역, 빛이 들어가지 않는 지역을 촬영할 수 있는 나사에서 제작한 카메라가 있고, 요거를 탑재함으로써 뒤에 나오지만 그 미국에 있는 심우주 관제센터를 사용을 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자료는 아니었지만 딥스페이스 네트워크라고 해서 심우주 지상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고요. 지구에서 달보다 훨씬 먼 거리까지 심우주에서 오는 신호와 통신을 하기 위한 큰 안테나가 필요로 하고 있고, 이 안테나는 지금 우리나라는 여주에 설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딥 스페이스 네트워크에 대해서 찾아봤고요. 지구로 봤을 때 모든 우주가 커버될 수 있는, 심우주를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기지국이 이제 세 개가 달려 있고, 캘리포니아, 스페인 마드리드, 그다음에 오스트리아 캔버라인데, 오스트리아 캔버라 대신에 우리나라에서는 여주에 있는 지상국을 가지고 8시간씩 나눠서 관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찾다 보니까 이렇게 미식축구 경기장에 그 안테나를 놔서 크기를 비교할 수 있는 이 정도의 큰 크기로 안테나가 제작되고 있다고 하는 자료를 알 수 있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셨는데요. 예, 우선 달까지 가는 방법으로 직접 가는 방법은 그러니까 지구에서 달까지 직접 보내는 방법이고 4일에서 7일이면 가능하지만 연료가 많이 소모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위상전이 방법은 지구를 돌면서 타원 궤도로 계속 증가하다가 달로 보내는 방법인데요. 페이지 루프 트랜스퍼 방식인데 통상 한 달 정도 소모되고 궤도는 한 3.5 페이지로 나눠서 설계돼서 갈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무게가 많이 증가함에 따라 기존에 계획되었던 위상전이 방법으로 갔을 때는 갈 수는 있으나 달에서의 임무가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궤도를 가는 방법을 바꿔서 발리스틱 루나 트랜스퍼라고 뭐 탄도 달 전위 궤도라고 해서 태양을 향해서 발사를 한 후 라그랑지 포인트를 지나서 다시 중력을 이용해서 돌아오는 방식으로 달로 가는 그런 궤도를 사용하게 됐다고 하고요. 연료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신에 시간은 4개월가량 소요된다고 하였습니다. 이 발사하기 전에 궤도 발사하기 뭐 6개월, 7개월 전, 아니, 결정하기 전에 발사체와 결정해야 되는 발사체와 궤도를 결정하기 6개월, 7개월 전에 달까지 가는 방법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아주 긴박한 시간에 이렇게 궤도를 변경하면서 있었던 에피소드에 대해서 이야기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항우연 자료를 보면 중간쯤 가는 이 부분에 지구와 달이 함께 나와 있는 사진을 볼 수 있었고요. 크기와 거리 이런 것들을 느껴볼 수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더 가서 이 부근에서 한 달 정도 있으면서 여기서 달의 공전 궤도를 찍은 그런 사진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구를 중심으로 계속 사진을 찍으면서 달의 위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예, 여기서는 이제 항우연에 들어가 보니까 이런 자료가 있어서 같이 넣었고요. 태양을 기준으로 지구에서 다누리를 발사해서 다시 달의 궤도로 들어갈 때 태양 중심으로 다누리가 어떤 궤도를 갖는가에 대한 그림인데요. 예, 우리가 지구 기준으로 했을 때와 좀 다른, 좀 크게 봤을 때 어떤 궤도로 가는지 알 수 있는 그림이어서 넣었습니다. 예, 그 다음에는 다누리의 현재라는 내용으로 그 6종의 탑재체가 정상적으로 기능을 수행하면서 아르테미스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미국에서 하는 아르테미스를 하기 위해서 아주 많은 데이터를 쌓아가고 있고 많은 자료들이 쌓아가고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셨고요. 또 그 다음에는 충돌 회피 기동이 몇 번 있었는데 최근에 작사 탐사선이 달 착륙을 하기 위해서 굳이 회피 기동을 할 필요는 우리가 회피할 필요는 없었지만 뭐 국제 협조를 통해서 다누리가 회피 기동으로 피해준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예, 그 다음은 다누리의 추가 연장 임무에 대해서 이야기하셨고요. 그 1차 연정이 있었다고 하셨고요. 이게 좀 그때 말씀하신 거랑 좀 자료를 찾아봤을 때 기간이 좀 애매해서 좀 자료가 조금 좀 이상한데요. 1차 연장을 완료했고 2차 연장에 대해서 협의 중이라고 하셨고요. 예, 그 이제 협의되는 기준은 임무 연장 기간 동안 탑재체별 어떤 뭐 사진을 촬영하고 싶은지, 어떤 걸 측정하고 싶은지, 어디를 더 이제 탐색하고 싶은지에 따라서 이제 그거에 따라서 어떤 방안으로 결정할지 협의를 하는데 뭐 루나 오빗을 했다가 이게 NSO는 아마 노말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프로즌이라고 해서 궤도를 유지할 때 연료가 필요 없는 그런 궤도로 갔다가 그 타원으로 돌 건가 100km의 이런 궤도로 돌 건가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폐기하기 전에 어떤 궤도를 돌면서 어떤 임무를 할 것인가에 대한 협의 중이라고 하셨습니다. 예, 업무와의 연관성입니다. 예, 달 탐사선 관련해서 직접 개발하신 분으로부터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고요. BLT 궤도에 대해서 설명을 들음으로써 좀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다음에 달 탐사를 통해서 앞으로 우주 산업이 어떤 전망이나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